오늘은 이제 그 조뱅 설전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간도 커요. 그 아무리 끝 떨어져서 이제 경질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앤드루 킴이면 CIA 부국장인데 앤드루 킴을 저기다가 저기 판문점에다 불러놓은 거죠. 판문점인가 어딘가 만남이라는 그렇죠. 예. 판문점에 불러다 놓고서 뭐 저기 그 여자 누구지 외교 그 최선희 말고 최선희도 아니고 김영철도 아니고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뭐 물을 먹였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친구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참 한심한 장난으로 보이는데, 네네. 김정은의 공포가 반영이 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우리가 남쪽 자기들로서 남한을 다룰 때 했던 패턴을 지금 미국한테 하고 있는데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는 뭐 저기 자기들을 지지하는 미국 국내에 친북 세력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 먹히나? 동네 깡패들의 그 무슨 아주 수준 낮은 그 동네 깡패들의 짓거리를 하는데 그 뭐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통했죠. 특히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렇죠. 우파 정권이든 뭐 YS 이후로 우파 정권이든 뭐 자기들이 자꾸 흔들었지. 자꾸 흔들었죠 뭐. 자꾸 흔든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사실 고돌이 좋아하지 포커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게임에서는 트럼프가 그 전에 Everybody plays game이라 그랬다고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도 게임하고 저기 뭐야 문재인이도 게임하고 김정은이도 게임하고 시진핑이도 게임하고 Everybody plays game이라 그랬는데 이 Everybody plays game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포커판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지금 뭐 김정은이 지금 포커판에서 뭐 나이도 못하고 콜도 못하고 이거 어떤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트럼프 패와 트럼프는 아마 뭐 패의 종류와 성격과 내용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멀티플레이어고. 그러니까 뭐 팩포커로 맞아 로얄 스트리트 플래시 들었어. 아니 그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뭐 자타 공인. 제 보니까 제 플라우스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미 그 카드의 패의 성격을 이미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너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수준에 내가 뭘 기대하고 있어? 뭘 기대하고 있어? 그렇죠. 그거는 양자적으로 사인을 주는데 전체적인 조각의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표의 종류는 다 갖춰 있고 대신에 시진핑한테는 어떤 표를 쓰고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 어떤 표를 쓰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표를 쓴다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순서가 김정은이로서는 그게 어떤 순서로 될지 또 시진핑과 문재인을 다루는 거하고 트럼프를 다루는 거하고 어떤 수준에서 이게 차별을 해야 될지 아마 지금 뭐 요량이 안 나오죠. 요량이 안 나오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엊그저께 어제 트럼프 트위터에서 살벌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뭐야 북한에 대한 해법이 북핵 문제 해결이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the solution for North Korea is a great thing for China. 그 거의 협박이거든요. 협박이죠. 너희 북에서 손 떼 임마. 우리가 요리하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너희 많이 봐줄 수 있어. 그렇죠. 그 얘기야. 90일을 주고. 사실상 그건 인스펙션인데 감찰인데.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런 얘기는 그건 사실은 거의 비외교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협박이라고요. 외교적 언어에서 그 협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죠. 노골적으로 너가 평양 카드를 잘못 썼는데 평양 카드를 너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그
그 뭐야 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진핑한테 my friend 시진핑 그렇잖아요. 6.12 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쪼로로 시진핑을 달려가니까 시진핑이가 자꾸 꼬드기고 있어. 저 친구 저 좋은 친구로 봤는데 안 돼. 에? 야 정은아 시진핑한테 자꾸 숨지 마.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을 한테 경고하듯이 하다가 바로 무역 카드로 그냥 스마트 카드를 탁 던졌고 그 다음에 시진핑은 이게 연쇄된 추락과 고립으로 그게 되니까 반응이 협상합시다. 그래서 일단 91시간만 벌어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사이에 제가 미국도 언론이 개판이고 한국은 더 그런데 요번에 저기 그 90일 유예한 거 내년 3월 1일까지 유예한 게 한국이나 미국의 언론 중에 한국은 뭐 100% 그렇고 미국도 가끔 그런데 아미스티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휴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바보 같은 게 왜 그러냐면 휴전을 하려면 지금 매겨놓은 관세가 다시 원복을 해야지. 무역 전쟁의 휴전이 아니라 무역 전쟁 최종 버전의 악화의 유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버링 오브 에스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웨이버링이라고. 에스컬레이션을 그러니까 이거 뒤로 넘기고 웨이버링이라 그러거든. 유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뒤로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미스티스가 아니지. 둘이서 전쟁 중에 야 스팅어 미사일은 쏘지 말자. 스팅어 미사일은 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3월 2일 지나면 너 우리 스팅어 미사일 쏠 거야 임마. 그거거든. 그리고 말하자면 야 너도 지대공 미사일은 우리가 쏠까 말까 하고 있는데 3월 1일까지는 안 쏠게. 그동안 잘해봐. 그리고 계속 총을 쏘는 거지. 우리가 가진 무기 다 노출시켰으니까 너가 가진 무기도 한번 좀 봐야 되겠어. 그래야 뭐 합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교섭, 협상, 그 다음에 내기의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로 일대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 세계 질서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 을 얘기할 때 그게 일로 일대잖아요. 얘기할 때 일로 일대에는 북한은 빠져 있잖아. 빠져 있죠.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 저기 뭐야 어디 뭐 생깎고 남사군도 그 다음에 뭐 말라카 해협 그 다음에 어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저기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저기 지부티 이런 것 그 다음에 몰디브 이런 거 다 털은 일로 일대 그 다음에 육로로는 뭐 저기 티벳에서 저기 이렇게 해서 이쪽 저기 운남에서 이쪽 그 미얀마로 튀어들어오는 거, 운남에서 태국이나 말레이로 튀어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육로로 저쪽 위에는 그 신강에서 저쪽 중앙아시아로 튀어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합친 일로 일대, 그 풀 패키지 다 합친 거에 범죄적 성향이 있다면 그 범죄 성향에 무게하고. 저는 북 핵과 미사일이 이게 시진핑 작품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거 괴뢰인데 꼭두각시인데 꼭두각시를 통한 도발의 범죄적 무게를 달아보면 이 일로 일대의 범죄적 무게랑 이 비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범죄적 무게. 둘 다 이건 중국의 범죄예요, 사실은. 무게가 아니라 그 파괴력과 예리함과 그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무기를 미국의 창을 만들었는데 미국을 겨냥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그 크리티컬 중요성이 있는 건데 심각성이 있는 문제거든. 트럼프는 오케이 그거 정은아 중국한테 겨누면 안 되겠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걸 중국한테 핵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나한테 내놔. 내놓고 메이드 인 차이나 나한테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 내놓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동아시아 전체를 자유화시키는 중국까지 포함한
단계별 자유화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도 살려주겠지. 네. 그러니까 뭐 네. 미국 합의의 전문을 아무도 국제 외교가든 지식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썼잖아요. Security Guarantee of North Korea라고 했습니다. DPRK. 네. 근데 우리나라의 총리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속였는지, 속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제대로 안 읽어봤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지금까지 우리 국제부 기자들이 혹은 데스크가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종전선언을 바꾼다. 체제 안전보장과 아니라 그게 뭐냐면 침공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인베이전, 넌 인베이전 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핵과 미사일 다 내려놓으면 우리 너 침공 안 할게. 그래서 내가 딱 그 얘기가 학생들 선생님한테 그거 묻습니다. 여러분, 체제 안전은 어떻게 미국이 보장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국가가 북한 주민이 자유화 주장하고 다 개혁개방하고 다 튀어나오면 미군이 들어가서 기관총으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체제 안전 보장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황당한. 문정인이 그러니까 알코올 너무 많이 마셨은 거예요, 그 양반. 아니, 그 양반 술 많이 드신다며. 서술을 그게 아니고, 난 자기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술도 붉은색 술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인 프레임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천의 세계, 정치나 외교나 행정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념이 아닌 현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권이 엄연히 살아있는, 주권의 독립과 최고 독립이 살아있는 그런 내정 불간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시든 평시든 간에, 전시를 제외하고는 평시에서 협상을 해서 A국이 B국의 내부적인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거는 사후에 학자들이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하는 컨셉션 툴입니다. 개인적인 수단이죠.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짓 해야 되는 줄 알아? 진짜 그 자꾸 그러니까 문정인 스타일로 해석하면 북한의 국가 모의부를 없애고 CIA가 국가 모의부를 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김정은이 안심을 하죠. CIA가 자유화 주장하고 인권 주장하는 탈북자 북한 주민들 다 데려다가 고문해서 죽이고 총살하고 공개 처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북한의 국가 목표가 남한의 적화가 포기 안 됐다면은 미국 CIA가 우리를 적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근데 문정인 뭐 밖에 특보든 어쨌든 밖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총리가 나는 같이 아마 기만을 한 건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뭐 자유당 자유한국당 저 의원의 질문에 그 양반도 별로 잘 몰라서 그런지 답을 하니까 이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에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근데 내가 만약에 질문자였으면 난 두 가지를 물었을 겁니다. 이게 체제 안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첫째, 침공 넌 인베이전을 얘기하는 거냐. 그보다 더 심하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등 내부적인 행정을 국가 소위 말하면 경제, 사회 행정을 통할하지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남북한의 국가적인 이 존폐가 걸려있는 중요한 이 협상의 결과가 나온 합의문을 제대로 안 읽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읽고 난 뒤에 체제 안전 보장을 하도록 약속을 했다 해서 모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그 가짜뉴스입니다. 그 가짜뉴스지. 그 잡아가야 돼. 그게 왜냐하면은 잡아가야 돼. 내가 만약에 그 가짜뉴스 일본이네. 그게 내가 만약에 맞다. 그 뭐 동아일보 정치부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나는 그거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래 이낙연이랑 이낙연 씨, 그 조중동의 뭐 메이저 언론인들 그 나불거리는 것들 이거 특히 이 그러니까 시큐리티 뭐라고 영어로? 나부시켰어. Security Guarantee. Security Guarantee of DPRK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를 체제 안전 보장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에 엄청난 혼선을 일으키는 아니면은 간첩스러운 발언이다. 이 새끼들 다 잡아가라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욕해서. 의도적인 음모가 아니면은
의도적인 거짓이 아니면은 무식하거나 정말 바보 같은 무식쟁입니다. 너 간첩이냐 아니면 무식한 놈이냐? 그러니까 agent or idiot. 그 고든창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 제가 20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 내가 참 20년 전 고든창에서 고든창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조 박사님은 조든창. 아니 우리 한국의 지성과 한국의 정치인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너무나 이념적인 입장에 매몰되어 가지고 현상이나 상황의 그 관찰과 그 다음에 해석과 자기 입장을 취하는 게 그게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런 게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역사의 이 우스꽝스러운 작태 지금 이게 바로 그 이낙연 총리가 그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자 이런 상태로 몰렸는데 사실 이거 미중 게임에서 큰 판이 정해지는 판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진핑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카드 플레이 할 때 이제 나이냐 골이냐 할 때 시진핑의 카드 전략은 뭐가 되는 거야? 빨리 김정은이가 다이하든지. 첫째, 김정은이가 중국을 괴롭히지 않고 다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평양을 손절매하는 게 미국에 그렇죠. 손절매죠. 북한을 미국에 손절매하는 게 손절매하면서 자기 희생자 코스프레하고 우리 중국의 그 영향권의 중요한 걔들 뭐야 중조동맹의 60년 파트너를 미국이 가로채갔다. 그러면서 중국인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그런데 그게 아마 여러 단계를 할 것 같아요. 중국은 북한 카드를 수준에 따라서 살라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손절매 해야 될 놈이 살라미를 하면 더 크게 곰거든. 되게 곰죠. 우리가 손발 절단할 때 내가 여기까지 괴사가 왔어. 그러면 여기를 절단하냐고. 아니거든. 거기서부터 한 5cm 뒤를 절단을 해야 이 그 감지가 안 되는 괴사까지 다 막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그냥 퉁쳐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퉁쳐서 손절매했다가는 자기 리더십이 중국 공산당 안에서 쭉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 연출에서 보듯이 정말 그러니까 이 장난꾸러기 로켓맨의 우왕좌왕하고는 다른 엄흉한 말하자면은 그 생각 때문에 더 손해보고 그야말로 그 딜레마적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진핑의 지략과 시진핑의 정치 행태는 살라미로 말하자면은 자신의 권력 방어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조금씩 물러나려고 그러는데 이 사태의 성격이 그렇게 조금씩 물러나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썩었는데 이걸 조금씩 깎는 그런 외과 수술이 어딨냐고요. 여기서 퉁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아둔하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폐의 성격을 잃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기르기는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잘 못 읽어. 이게 시진핑이 20대 초반에 그 세계의 구성과 세계의 그 움직임과 세계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다음에 도전적인 그야말로 창조적 응전의 차원에서 본 게 아니라 저 오지의 토굴에서 7년을 약 6년 반을 고생하면서 문화혁명 때 하방됐죠.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런 문화혁명과 같은 개황당하지만 엄청난 정치 권력의 전횡. 그렇죠. 을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복수하느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갖느냐? 아니야. 갖느냐. 그렇죠. 어떻게 카피할 거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 사람은 문혁 때 박해당했다 그래서 등소평처럼 뭐 반 모택동 사실은 반모택동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뉴사우스 노선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등소평은 원래부터 류사우치 밑에서 해갖고 모택동을 들이받다가 튀어나간 경우.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라 20살짜리가 뭐 철 모르고 가서 토굴에 처박혀서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니까 얘는 머릿속에 뭐가 코덱이 돼 있냐면 나도 나이 들어서 권력 잡으면 남들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토굴에서 시진핑이가 어쨌든 간에 인류대학을 갔다가 하방이 됐기 때문에 읽을 책이 뭘 읽었겠습니까? 토굴에서 모택동 어록. 모택동 어록보다 모택동 어록은 복수적인 생각이 있어서 별로 안 읽었을 거예요. 문제는 중국 전통의 그 황제 체제에 대한 클래식. 응? 그러니까 중국 고전을 읽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천자 체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그 하늘의 아들의 사람이 절대적인 공경에 처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약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앞전 후진다오는 아주 열심히清华대학을 나와가지고 공산당 청학 권력의 핵심에서 책임도 그때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자기가 어떻게 그 조류를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중국이 근대 이후의 서양 제국주의의 엄청난 그 피해, 소위 스세 동진에 대한 그 모멸감과 그 다음에 복수심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또 모택동 시기의 문혁의 그 어두운 측면 그걸 극복하고 등소평 이후에 말한 발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20대에 아주 밝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그거였는데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책도 정반대고 후진타오는 장성택이하고 평양의 레짐 체인지를 깊숙이 언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저용캉이 그걸 저기 만주 쪽에 중국 인민군을 통해서 그걸 하자.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한테 넘겨줘 갖고 김정은이가 고모부 따라 죽인 거지. 그렇죠. 그걸 시진핑이가 묵인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시한 거죠. 지시한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얽어넣기는 너 국가 기밀을 왜 평양에 넘겨줬어? 그래서 저용캉을 또 제거하고. 아주 호색한으로. 걔도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원래. 근데 저기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의 그 시진핑은 북한 카드를 지금 빨리 미국은 포기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못할 거예요. 근데 못하고 살라미로 우물쭈물 살라미로 하고 있고 여기까지 잘라 이제 그런 상황이 뭐 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대한민국 기회는 뭐 그건 맨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뭐 정신승리 정신승리 하는 거고 문재인 이제 카드판 마지막 플레이어 봐야지. 문재인이 어떤 플레이? 나는요. 저는 그 저기 그 포카는 잘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쪼는 뭐라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저기 고돌이 좋아하거든. 근데 이 포카 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꽁지. 꽁지. 돈 뜨는 거? 돈 뜨는 거 담배씩 불어주고 맥주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소주 사다 주고 옆에서 오시고 구워서 뜯어주고.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제일 남는데 문재인이가 꽁지는 하나. 문재인도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꽁지에 입하면서. 그죠. 꽁지하는 게 좋은데. 근데 문재인도 꽁지를 못해. 아니 이 전대협 이 멘탈 가지고는 꽁지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은 지금 패 팔고 튀어야 되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이 한국의 그 소위 안보의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피벗 우리 아주 그냥 중심적인 역할, 기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게임에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테이블 안 돼. 딱 뒤에서 그러니까 꽁지 해야 된다. 꽁지. 이게 진짜 지속생계네요. 게임이 워낙 판이 크니까 꽁지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그러면서 딱 사람들 이렇게 뒤에 힘 실어주면서 이 코디를 해줘야 되는 게임이거든. 이게 딱 뒤로 빠진 척하면서. 근데 이 전대협이 나는 사실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전대협이라고 생각해요. 전시. 우리 전시 집권 세력이 이 내가 보면 이 그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김정은은 이런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콜 하면은 맞아 죽는 거고 다이 해서 패 딱 내려놓고 트럼프 아저씨 딱 하면은 트럼프 타워에 한층 그냥 무료 분양 받는 거예요. 증여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패를 자기가 내려놓고 빗장 들고 튄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살 길을 이어터져 주는 거죠. 해주는 그 불교용어로 하면 무량공덕이에요. 무량공덕. 그렇죠. 그 크나큰 공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선대의 그 인간 백정 도살자 업보로부터 불교용어로 하면 그부터 튀어나가는 거래. 얘는 그리고 살 길이 있어. 근데 이 전시들은 이 전시 전대협 커넥션 이 사람들은 팔 게 없는 거예요. 없죠. 튀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그 카드 테이블에 어디로 튀냐고. 이게 팔 게 없어. 게임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는데. 앉아서는 안 되는. 안 되는데 네. 앉아버렸어요. 네. 한반도 운전자로. 홍 떨어져서 한반도 게임에 한반도 게임의 플레이어로 등장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의 무지막지한 특수행동부대인 중국의 괴뢰국가 꼭두각시 폭력 집단인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아니 이게 얼마나 살벌한 판이냐면 이 테이블에 지금 일본이 안 앉았죠. 안 앉았죠. 러시아가 안 앉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판이 딱 굳어진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너 임마 너 행동부대야. 너 앉아봐 임마. 그래서 끌어냈고 시진핑 너 임마 뒤에서 네가 다 저거 한 거 아니야. 너도 앉아봐. 그래서 미국 이렇게 해서 셋이서 좀 카드 돌리고 있는데 장면 저기 뭐야 근데 장소가 한반도니까 한반도가 하우스잖아. 하우스인데. 그럼 하우스에서 돈 버는 법은 꽁지야. 그렇죠. 잠깐만 사람들 모르니까. 그 도박판이 벌어지는 음성적 장소 공간이 하우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전시들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다니까요. 이 전대협들은. 사실은 국제정치 세계는 살벌한 건데. 우리 국내하고는 좀 달라서 사실은 이런 게임 이론도 있고 네. 이 소위 치킨 게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우스 약간 좀 시닉해요. 하우스 주로 뭐 하우스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번듯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글쎄 여기 공간 아니야. 우리 공간이야. 당사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일견 맞는 전제는 있어. 뭐냐면은 야 우리 공간에서 지금 한반도란 공간에서 왜 너희들이 장악하려고 그래? 게임이 펼쳐져 하고서 문재인이가 그렇게 이제 뻔뿌질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론이지 그게 아니지. 야 너희가 우리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셋이서 그중에 우리의 절반 말하자면 북한까지 한국인의 피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북한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치명적 페이탈 카드 게임이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 미국이랑 딱 뒤에 서갖고 야 이 하우스는 미국과 국제 질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문명 질서가 결국 다 관장해야 되는 하우스야. 오케이, everybody come. 그리고 그거 앉혀놓고 저기 카드 칠 때 뒤에서 꽁질했어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실속 있는 건데. 미국이 뭐 내부적으로 남북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내부적인 그 엄청난 뭐 싸움은 있었지만은 9월 1일 9.11 그 유일하게 침공을 당하고 그것도 인간 무기에서 대륙은 유일한 거죠. 그렇죠. 비행기의 자살 테러가 비행기라고 하는 그리고 타겟도 민간 타겟이고. 아니요, 세 가지를 다 했죠. 미국의 심장부, 펜타곤은 시도했지. 도너의 심장부, 트레이드 타워. 그다음에 그 군사의 심장부, 펜타곤도 일부가 날아갔고, 그다음에 권력의 심장, 지휘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아주 장렬한 애국자들의 그 저지로 거기서 공중에서 폭발을 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습니까? 20년도 안 됐어요. 20년 안 됐지. 그 상황에서 중국의 거의 완제품이 동풍 이슈하고 거의 비슷한 대륙간 탄도탄이 이동식으로
들어와서 본토를 타격하고 그다음에 LA 근교에 태평양을 횡단해서 잠수함으로 물 핵잠수함이 아니어서 그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SLBM까지 어디서 그러니까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그런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죠. 심각한 위협이 사실은 중국발이거든요. 중국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경에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가만 넘길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미국 트럼프는 그걸 입체적으로 다시 재구성했고 그 부분에 대한 카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자유화에 그러니까 중국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중국 자유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자유화에 거대한 쓰나미가 온 거죠.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 몸이 돼서 도전을 했는데 너무 무모하게 실력도 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문재인은 자기 스스로 환상에 젖어가 망상에 젖어가지고 카드 테이프 이 소위 카드 게임의 테이블에 앉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앉아서 지금 패를 다 받아놓고 이 패가 뭔지도 몰라. 뭔지도 알지도 않아. 남의 패가 뭐라고 A4가 없는 거야. 훈수 들면서. 그러니까 패를 설명해주는 A4가 없는 거야. A4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군사 평정이든 인권 폭탄이든 어쨌든 간에 평양의 그야말로 레짐 체인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평양의 이제 그렇죠. 접수 평정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여론의 명분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문재인이 가는 데마다 찬밥 아니에요. 혼밥이잖아. 가는 데마다 혼밥인데 그리고 전혀 문재인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외교 목적상 대화의 목적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FFVD Full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싸질러 돌아다니는 곳마다 전부 CVID 얘기를 해. 그 나라 국가 원수가. 미국이 절대 강제한 건 아니고. 그렇게 모아진 거예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그러니까 밖에 있는 국영꾼들은 소위 말하면 클레버한 세상의 밝은 선진국 그 주요국들, 아니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판을 읽는 거지. 인생은 판은 다 읽고 읽는 거예요. 읽고 말하자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EU, 그다음에 아셈, 이번에 뉴질랜드 그리고 바로 영국은 작년부터 군함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와서 하고 그다음 캐나다의 유엔군 사령관 부산항까지 왔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고. 영국에서는 바로 이건 중국의 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MI6 수장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한 사흘 됐죠. 그렇게 정도 되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패는 국제적인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 그것의 메뉴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모든 사람, everybody's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북한 비핵화하고 북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레짐 체인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 한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제 비핵화와 인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 미국 민주당은 인권 공세까지 포함한 궁극적인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군사와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해라. 그래서 전쟁을 아예 전쟁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쳐라. CNN이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비둘기가 이제 독수리인데 비둘기 흉내를 내니까 비둘기 코스프레를 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만한 독수리가 여기다가 위장포를 넣고 나 비둘기요 이러고 있으니까 많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정족들은 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가 이제 무서운 아저씨야. 그래 많은 국제사회가 특히 유럽. 예. 그리고 푸틴도 조용하잖아요. 푸틴 조용하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레짐 체인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계속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한 4, 5년 전에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제기하는 혹은 소위 말하자면 세계 NGO들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말만 같을 뿐이지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그냥 인권이야.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기하는 인권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쉽게 말하면 토마호크가 단추만 누르면 제가 대충 예상하면 TOMT 타겟 온 멀티 타임 온 멀티 타겟.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깔려 있는 뭐 한 수백 개의 타겟에 싱크로나이즈해서 빵 떨어지기는 그 첫 선방 토마호크만 4자리 숫자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작게 생각해봐도 그게 뭐 한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떨어질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다가 경제 제재 딱 목 졸라놓고 나서 인권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권은 레짐 체인지라고. 그렇죠. 체제 변경. 정말 이것도 이제 교수 같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아니요. 왜 우리가 훌륭한 교수님. 그 전까지의 그 인권 개념은 PC까지한테도 통용되는 소위 그렇죠. 유니버셜 불쌍해요. 휴머니타리안 인권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연민의 인권이고 우리 남북 관계에서 뭐 인도적 고려 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인권이야. 지금의 인권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의 인권은 군사 수단을 포함하는 한반도에서 해방, 북한 해방에 관한 인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아마 프랑스 혁명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제기됐습니다. Rights of Man. 네, Rights of Man.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요. 정치적 군사적.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인도주의적 문맥인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그래서 인권이란 두 글자가 이제 프랑스가 혁명을 하면서 엄청난 파괴도 됐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해방적인 의미를 갖는 게 Rights of M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는 리버레이션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최근에 그 신인균 그 평론가가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박사길 같이 해서 그러시구나. 참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지적을 해줬어요.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Security Force Assistant Brigade. 그러니까 여단이요. SFAB. FAB.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안보부대 지원 자문단. 여단인데 그러니까 형태는 여단이고 실제 안보부대 지원 자문단. 여단이죠. 그 안보부대 지원 여단. 지원 자문 여단. 그렇죠. 그러네. 안보부대 지원 자문여단. 이게 정확한 어감이다 우리 말로는. 그럼 안보부대라는 건 뭐냐면 치안이라든지 무슨 뭐 혹은 그 평정 그러니까 행정체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평정 치안을 안보부대라 그러잖아요. 시큐리티 포스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안보부대를 그러니까 자문 지원해주는 전문가로 구성된 여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교랑 부사관. 그러니까 중사 상사로만 완전히 군사 베테랑들만 실제 현역 베테랑. 그러니까 근데 우리 베테랑도 연력이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 그렇죠. 프로페셔널들이 완전히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접수 평정의 우리나라가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있잖아. 공수특전단이 비슷한데 비슷하죠. 공수특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초기 그거죠. 공수특전이 1개 중대가 11명이거든요. 그러면 1개 대대는 50명이에요. 그러면 1개 연대는 얼마냐? 250명이야. 250명이죠. 여단이라 그래요. 300명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그렇죠. 공수특전단 하나의 여단이. 근데 얘들이 1개 여단이 한 8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얘들 1개 여단이면 우리 공수특전대로 하면 1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죠.
이렇게 우리 공수투쟁대보다 우리 굉장히 훌륭한 부대지만 우리 공수투쟁대가 장교와 사관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들은 낙하산 병이지. 낙하산 병이지, 그렇죠. 그 정규 멤버가 아니라고 어떻게. 아니면은 이제 뭐 군수 군수 뭐 그러죠. 뭐 그러니까 지원. 지원이거나 낙하산 병이요. 살림 사는 게 이제 병이고. 병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낙하산 병은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우리는 그 레인저스 부대. 그거는 뭐 또 다른. 그거 이제 일반 낙하산 병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공수가 한 300~400명밖에 일개 여단이나 연대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정예 멤버랑 얘들이 일개 여단이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거고 다 일개 여단이 무려 58개 팀이에요. 58개 팀. 12명씩. 정예팀 12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 50개에서 60개 사이에 팀이 만들어지고 5개니까 300여 개의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3,000명. 네. 우리 병력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 4,500명쯤 되죠. 이 정도 되면 이 팀이 한 300개 팀이 되니까 이미 제1 그 뭐야 안보군사 안보부대. 네, 안보부대 지원 자문여단이에요. 줄여서 그냥 안보여단으로 하면은 이 안보여단이 줄여서. 아니. 안보여단이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안보를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안보부대 지원 자문여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북한이 평양에 붕괴했어. 체제를 접수하러 가야 돼. 그러면 대개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군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도군 할 때 그러니까 구군이 예를 들면 평양이 한 150개 나올 거라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안 세봤는데 그러면 그 구군마다 이런 팀이 300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 팀씩 보내는 거예요. 그 밑에 한국군이나 50만 원 있죠.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나 이게 그 밑에 붙는 거야. 그리고 항복한 북한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복한 북한군 이렇게 해서 그 아래 붙는 게 이게 안보부대라고요. 네. 이 안보부대를 이 팀이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이 순식간에 진행. 그러면 일종의 군정 체제가 만들어요.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일종의 군사 주도의 행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유엔이나 국제기구 주도의 임시행정 기구로 가는 TA 단계거든요. 이게 임시행정기구를 가기 위한 군정체제라고 이게 군정체제 실행부대예요. 미국이 사실은 이라크를 성급하게 들어갔을 때 이게 준비 안 돼서 그랬고 또 현지에 수석도 없었고 정치 세력도 없었고 군사 지원 부대도 없었고. 근데 이거 지금 이 안보여단 하나 완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하나가 완성돼서 지금 돌아가고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고 두 개는 이미 거의 구성이 완료 직전 단계고 제3 안보는 설치 벌써 부대 모집을 하고 있고 4 안보까지는 3, 4는 그렇고 5 안보 부대는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다섯 개인데 오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왜 7사단이 주한미군에 소속했다가 저기 미 7사단 철군했습니까? 근데 미 7사단을 모체로 해서 뭘 하냐면은 아마 북한이 아니고 WMD 핵 생화학 무기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해체, 관리, 제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라. 스페셜 포스가 들어가서 하는데 그 스페셜 포스의 그 스페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스페셜 포스의 뒤를 담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셜 포스가 가서 식별해서 마비시켜 놨어. 그러면 이제 얼레벌레 들어가 가지고 이거 끌어내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예를 들면 저기 그 테네시는 오크리스 연구소로 보내고 이런 일련의 그 스페셜 포스랑 정예 부대랑 같이 움직여야 될 그 거의 준 정예 부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초기에 소위 말하자면은 전초 투입돼서 불능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 그러면은 그
체계적으로 패킹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네. 그 패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까지 인도하는 데까지 유무 수송도 감당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normal soldier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이 WMD를 핸들링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anti WMD. 예, 그러니까 대량殺伤 외에는 탄저균 덩어리를 어떻게 이건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아는 사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밀리터리 게임으로 지금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북한 인권이라는 게 옛날 4, 5년 전에 북한 인권 할 때는 인도주의적 문맥 의미로 북한 인권을 얘기한 건데 이러한 군사적 그다음에 경제 압박 그다음에 미중 전쟁 이런 문맥에서 펼쳐지는 북한 인권이란 용어는 이제는 정치적 군사적 용어로서 북한의 체제 변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같은 거 보실 때 미국 무슨 의원이나 혹은 누가 우리는 북한 인권을 중시한다. 이런 말 하면 체제 변경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의 문맥. 네, 문맥이 정치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거는 한반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거저거 좋은 게 좋으니까 그 지금 뭐 PC들도 그렇게 해서 막 혹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보편적 인권 혹은 인도적 고려 이것들은 사실은 문맥이 없어요. 근데 문맥이 세팅돼 있는 Rights of Man 프랑스 혁명이 해방을 요청하고 아마 그건 프랑스 세계에서 이만 기여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제기됐던 Rights of Man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북한 주민의 우리 동포 주민 해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정의거든요. 통일은. 근데 지금 우리 통일은 그냥 맹목적인 평화만 되면은 연방제식 통일로 돼서 사우스 노스 페더레이션이 되고 그거는 중국 세력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반미 우리 박주피께서 맨날 그 정의하는 친중 반미 이제 코리안 페더레이션 코리아 연방 이거는 통일이 아니라 죽는 길이죠. 우리가 죽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가만 안 둬. 그렇게 형성되게 가만 안 둬. 지금 이제 이런 맥락을 보면은 구도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날 받을 일만 있어. 나왔고 각오는 좀 해야 되고. 근데 어제 저 박주필께서 간디를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기회로 정말 이 지금 위선의 사회, 독재의 사회, 무능의 사회 이런 요새 뭐 우리 저 문 정권은 오리발 내기 거짓말 안 하고 오리발 내기 지금 바쁘잖아요. 그거를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하면은 그냥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자유시민이 아직 덜 각성돼 있거나 덜 조직화돼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지금 12시 넘었죠. 어제 밤에 아주 좋은 꿈을 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조금 힘들 때마다 내 실존적으로는 대명을 다시 한 번씩 봐요. 근데 새는 그때부터 내 스스로 어려울 때 되뇌는 거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잘못했을 때 되뇌는 거는 새는 알을 깨어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그 썩어서 남들이 막 버리려고 그러고 하고 하는 알 3개를 내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도 이걸 꿈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악몽과 그걸 또 하는데 그걸 꿨습니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런 내 꿈을 이야기를 사적 이야기를 해서 너무 꿈에 감명을 받아서 그거 썩어가서 도저히 부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내 이 골프 가방에서 알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게 부화가 되고 그 3개가 다 온전히 부화가 되고 다 새들이 나와. 새들이 나왔고 그게 새가 내 손에다가 첫 똥을 쫑쫑쫑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그냥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조금
지금 현실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분노스럽고 하더라도 큰 구도를 보면서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카드를 이 게임의 이 행위자와 또 테이블의 구도를 한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런 중요한 우리 실존의 문제를 게임으로 단순화시켰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